원 시작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에 연결해서 양적 관계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양적 관계에선 뭐가 중요했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뭐에 관한 설명을 많이 했었냐면 메테인의 연소다. 그러면 메테인이 연소될 때 뭐가 나올 거냐면 CO2와 H2O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런데 우리한테 어떤 데이터를 줄 거냐면 뭐 메테인에 대해서 뭐 질량이라든가 부피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줘요. 전부 다 무엇을 구할 수 있는 데이터죠? 몰수를 구할 수 있는 데이터야. 그러니까 질량, 부피, 개수로부터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몰수를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한테 CO2에 대해 질량이나 즉 생성된 CO2의 질량, 생성된 CO2의 부피, 생성된 CO2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 됐죠?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내려면 결국에 아까 이쪽에서 왼쪽에서 했던 거하고 반대 일을 해야 되죠. 즉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뭘 알고 있어야 된다? 몰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몰수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맞죠?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만 알면 이러한 양들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적 관계란 말이야. 즉 이 몰수에서 이 몰수로 가려면 딱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화계 반몰. 뭐야? 화학 반응식 개수의 비는 반응하는 몰수의 비다. 됐죠? 그래서 개수의 비가 몰수의 비입니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과정, 2번 과정, 3번 과정을 지나면 뭐라고요? 우리가 양적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 CH4의 부피를 주고 CO2의 개수를 구하라. 알겠죠? 그러면 부피와 개수와의 관계. 만약에 질량을 주고 질량을 구하라. 질량 대 질량의 관계. 질량 대 부피와의 관계. 전부 다 요 중간 과정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양적 관계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많이 진화하고 발전했다는 것이. 많이 진화하고 발전해서 그 과정에 뭐 배수비례의 법칙이라든가 뭐 몰비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건 일단 화학 반응식을 꾸밀 줄 알고 질량 관계로부터 몰수를 구하거나 부피 관계로부터 몰수를 구하거나 개수 관계로부터 몰수를 구할 줄 알면 지금 이 파트의 문제를 기초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딱 하나 더 들어간 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쓴 개수비가 몰수의 비입니다를 사용하는 거고.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가면 그 개수비, 즉 몰수의 비는 결국에 우리가 반응하는 질량의 비를 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분자량의 비로 나누어 준 값이다 라는 것까지 가면 이게 이제 제일 복잡해지는 계산이죠. 계산이 복잡해지는 관계, 또는 이게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그러면 질량비를 알아낼 때 를 쓰기도 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알겠죠? 조성비를 구할 때 뭘 쓰기도 한다? 조성비를 구할 때 그 조성비가 몰수의 비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제가 설명을 쫙 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어떻게 조합했느냐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3 수업을 하면 제가 고3 수업을 하면 한 10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얘기를 해줘요. 양적 관계 한 10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어요.
문제가 나오는 게 그 10가지 정도 케이스는 어찌됐건 간에 이 안에서 조합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찌됐건 간에 이 안에서 조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구차는 그렇지 않아요. 되게 구차하게도 농도라는 게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농도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농도 27페이지. 자, 시작합니다. 농도. 자, 농도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도는 어떤 농도이다? 퍼센트다. 퍼센트라는 건 어떻게 구하더라?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죠. 용액의 농도. 용액의 농도. 그죠? 아, 용액의 농도는 어떻게 구하더라? 용액의 질량. 용액 질량분의 해당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입니다. 100이기 때문에 뭐야? 퍼센트예요. 퍼밀이라는 게 있어요. 퍼밀. 우리 중학교 때 염분 배울 때 퍼밀을 알아요? 밀리. 에? 10의 3승을 곱하면 퍼밀. 알겠죠? 그 다음에 파트 퍼 밀리언. ppm. 밀리언을 곱하니까 10의 6승. 파트 퍼 빌리언. ppb. 그럼 뭐야? 10의 9승을 곱하는 거예요. 퍼센트. 센츄리. 100. 그래서 퍼센트 100을 곱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중딩 내용을 하나 알아야 돼요. 중딩 내용. 중딩 내용이 뭘까? 자,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의 관계. 뭘까요?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관계. 뭐야?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 이 중딩 내용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용액이라는 건 뭐냐? 용액이라는 건 용매에 내가 용질을 집어 넣은 거다. 그럼 용액의 질량은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으로 나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질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용매의 질량을 구할 수 있도록 준다면 또는 용액의 질량을 구할 수 있게 준다면 뭘 줄 것 같아요? 뭘 주게 될 것 같아요? 밀도. 그래요. 밀도를 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의 식도 필요합니다.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퍼센트를 쓰느냐? 이게 너무 편하고 너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질량 퍼센트거든요. 다시. 질량에 관한 퍼센트죠.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질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질량이 안 변하니까 뭐라고요? 질량이 안 변하니까 뭐라고? 이건 변하지 않는 값으로 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몰농도라는 게 있는데 몰농도는 이게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변해요. 근데 걔는 너무 사용하기 편하고 계산하기 편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걸 써야죠. 변하지 않는 걸 써야지.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용질의 양이 질량이 똑같으면 용질의 질량이 똑같으면 어떤 용액 안에 용액 전체의 질량도 똑같고 용질의 질량도 똑같으면 그 안에 있는 입자수가 똑같을까요? 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똑같을까요? 라는 생각. 뭐 네, 잘 알아들으셨죠? 자, 갑니다. 이번에는 뭘 할 거냐? 이 농도와 다른 방금 전에 예고해드렸던 몰농도 설명입니다. 몰농도에 관한 설명. 몰농도는 단위부터 알려드리는 게 되게 편한데요. 나중에 이 단위만 생각나도 뭐라고요? 이 농도의 식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몰 퍼 리터입니다. 몰 퍼 리터. 뭐라고요? 몰 퍼 리터. 몰 퍼 리터라는 건 뭐냐면 어떤 부피 안에 어떤 몰수 이런 소리죠. 맞죠? 자, 우리나라 말로 바꿔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어떤 부피분의 용액 부피분의 어떻게?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 여기 몰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네. 그렇죠. 물 안에 내가 예를 들어 분자를 76만 개를 녹였어요.
그러면 1리터에 76만 그렇게 가지고 다닐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몰수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왜 몰수를 쓰는지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셨어요? 용질의 몰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런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얘가 온도 압력에 의해서 변해요. 온도와 압력에 영향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도값을 보고한다 그러거든. 농도값을 보고한다, 뭐 논문을 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농도값을 얘기할 때 몰농도로 얘기하면 온도와 압력을 꼭 줘야 돼요. 그 실험 온도와 그 압력을 꼭 주어야만 그 값이 객관화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바리? 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바꿔서 쓰느냐? 우리 몰농도를 기호로 바꿀 때 라지 M은 용액의 부피 V분의 용질의 몰수 N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용질 몰수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용질의 몰수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용질 몰수 N은 뭐 곱하기 뭐?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런 얘기야. 용질의 무엇은?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러니까 시약병에 6몰짜리 HCl이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1리터를 뜨면 HCl을 몇 몰을 꺼낸 거죠? 6몰 농도 곱하기 1리터니까 뭐야? 6몰을 꺼냈어요. 맞죠? 그쵸?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쓰는 농도란 말이야.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쓴다고. 이해 가셨나요? 자, 갑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탐구자료. 그러면 이 용액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라는 거야. 어떻게 만들 겁니까? 이 용액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매스 플라스크 또는 부피 플라스크라고 불리우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물을 조금 집어넣고 뭐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얘가 1리터짜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 용지를 원하는 몰수 뭐 N몰 이렇게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잘 섞어서 완전히 녹은 다음에 다시 물을 어떻게 해요? 물을 쭉 집어넣어서 어디까지? 1리터까지 딱 맞춰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거야. 그러면 몰농도는 얼마냐? N몰을 1리터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N몰 농도가 돼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잘 봐요. 만약에 물을 1리터를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용질을 첨가하면 이 용액의 양은 1리터를 넘죠. 그쵸? 그러면 용액 1.0001리터에 N몰 집어넣은 거니까 N몰이 안 나오죠. 0.9999 뭐 몇 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됐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물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내가 용지를 원하는 몰수만큼 질량을 재서 집어넣은 다음에 집기병으로 깨끗이 씻고 그 안에 막 흔들어서 다 녹인 다음에 1리터를 맞춰요. 내가 이 과정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화투 파트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화투 파트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신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하죠? 그걸 1리터에다가 용지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N몰 농도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탐구자료 체크할 때가 어디다? 밑에. 왜 증류수를 더 넣어 1리터를 딱 맞추느냐? 그래야만 원하는 몰농도의 용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 가셨나요?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양적 관계와 용액의 농도까지고요. 양적 관계와 용액의 농도까지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일부입니다. 일부. 화학의 첫걸음. 화학의 첫걸음은 굉장히 힘들고 고됐다. 그러나 왠지 해볼 만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했다. 그죠?